여러분들 실패 이력서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늘요 제가 실패 이력서 쓰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쓴 경험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실패 이력서 쓰신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요 미국의 최고 대학 중에 하나죠. 스탠퍼드에서는 우리로 얘기하면 교양과정의 프로그램 하나 속에 실패 이력서 쓰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 하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실패 이력서, 사실 얘 긍정적으로 들으시면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미국의 굴지의 대학 그러면 스탠퍼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콜롬비아, 시카고 뭐 이런 데를 얘기하잖아요. MIT, 듀크 이런 데 빼면 또 서운해 하겠네요. 제가 다 확인은 못했지만 미국의 이 전문가 교육과정에서는 실패 이력서를 시도해 보도록 하는 곳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탠퍼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실패 이력서 쓰기를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시도해 보도록 그렇게 권유를 한다고 합니다. 이유 당연히 있지요. 실패를 하면 두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좌절로 빠지는 길이 있고, 또 그 실패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출발의 어떤 자양분으로 삼는 그런 길이 있겠죠. 후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출발 지점이 되는 것이 바로 실패 이력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요 실패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해보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실패라는 단어 대신 시행착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실패를 꽤 많이 한다는 걸 의미해요. 실패를 통해서 길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특히 우리 인생에 자기 꿈을 찾아간다, 나다운 삶을 개척해 간다, 그러면 내가 무엇에 어울리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각을 많이 해봐서 자신의 내면을 자주 들여다봐서 내 꿈이 뭔지, 나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고요. 그런데 물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요, 이것만 해서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각해 본다는 것은 추상의 세계지 그것이 실질인지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확인을 위해서는 우리가 시행착오를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맞는지를 아는 두 번째 방법은 행하는 것이에요. 행해서 이게 나한테 너무너무 맞아, 나 이거 하면서 살 거야, 이걸 하면 내게 이렇게 기쁨이 주어지고 내가 이걸 생각보다 아주 잘하네, 이런 것을 몸소 경험하시지 않으면 나다운 삶을 찾아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는 필수죠. 그럼 남는 건 뭘까요? 이 시행착오를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해 갈 것이냐지 않습니까? 좌절에 빠지지 않고 시행착오가 자양분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고 그 방법을 통해서 나다운 나를 찾아가는 것,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패 이력서를 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선 이렇습니다. 자기가 실패 이력서를 쓸 준비가 돼 있어. 적극적으로 실패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죠.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용기를 갖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물론요 이것의 전제는 실패해도 돼 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할 때 임계점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이건 실패야 하고 빨리 결론 내려버리는 것, 이거는 금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시행착오를 할 필요가 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실패 이력서를 쓰려고 하면요 실패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방법, 분류해 보는 게 되게 좋죠. 실패는 크게 세 레벨로 나뉘어집니다. 인생 레벨에서의 실패가 있어요. 큰 실패죠. 이거 영어로 하면 goal, 목표 실패라고 해요. 두 번째 레벨은 타스크 실패예요. 그러니까 과제 실패죠. 예를 들어서 1년에 우리가 한 3개월씩 해서 서너 가지 과제를 수행하거든요. 이 레벨에서의 실패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 레벨의 실패는 일상에서의 어떤 행위의 실패예요. 이건 우리가 행위 실패라고 부르죠. 자, 이 세 가지 레벨의 실패 중에서요, 여러분들 우리 일상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실패하는 거 있죠. 얘는 정말 적극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행착오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루의 계획을 정확하게 세운다든지, 그 하루에 할 일 중에서 그 일을 할 때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내가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런 집
집중력에 의해서 우리는 일상에서의 실패, 그러니까 행위 실패죠. 이것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하고 첫 번째 레벨의 실패, 그러니까 타스크 실패하고 goal 실패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행착오로 생각하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행위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만요, 이 인생 레벨에서의 실패, 그러니까 goal 실패죠. 목표 실패 말입니다. 이거는요, 너무 자주 하시면 사실 인생 망가질 수 있죠. 그래서 용기 있게 실행하시되 인생에서의 큰 실패는 또 줄이려고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죠. 특히 말입니다. 한 40이 지났어. 이럴 때는요, 인생 레벨에서의 실패는 줄이려고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20, 30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려 한 7년 동안이나 직장 생활을 했어. 이것이 나의 꿈과 연관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7년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직 20, 30대일 때는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정말 나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앞시기를 정리한 다음에 이것이 자기에게 어울려라고 발견된 곳으로 빨리 이동하시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실패의 이력서를 쓰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기가 훨씬 더 수월하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패, 시행착오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고, 실패의 종류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고, 각각의 실패를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되는지도 아셨어요. 자, 결론은 실패가 삶의 자양분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방법을 아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 되겠죠? 물론 이거 쉽진 않습니다. 실패했으니까 좌절로 빠지는 건 당연하거든요. 이것의 역방향, 그러니까 어두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의지적으로 밝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니까 당연히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좌절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역할까지 이 실패 이력서 쓰기가 도움을 준답니다. 실패 이력서 쓰기는 우리가 시행착오, 실패를 우리 인생의 자양분으로 삼아가려고 할 때 우선 자기 정리에 도움을 줍니다. 감정적인 정리에도 도움이 되고 이성적인 정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교훈화해서 앞으로의 자신의 전략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그 전략 방향을 실행하려고 할 때 핵심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할 때도 아주 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실패 이력서를 써서 출발을 시킨 다음에요, 자신이 교훈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몸의 근육처럼 붙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요거는 실패 이력서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실패 이력서를 써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근육 붙이기라는 실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실패 이력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의 행위 실패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금방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만, 일기 쓰기가 실패 이력서 쓰기 방법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 실패 이력서 형식을요, 일기에 자주 쓰시는 분들은 자기 성찰력이 아주 좋은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지내다 보면 실패가 많죠. 행위 실패를 어떻게 안 하고 살겠습니까? 일기 쓸 때 이 실패만 주목해서 실패 이력서를 담은 일기를 쓰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 이력서적인 내용을 쓰시면 반드시 칭찬을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이 일기에 실패 이력서를 쓰실 때는요, 사실을 먼저 쓰셔야 되고요. 간단하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원인을 꼭 쓰셔야 돼요. 다음에 좀 근원적인 원인, 나의 무의식의 문제라든지 나의 능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쓰시는 게 좋고요. 자, 거기까지 쓰시고 나면 다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이제 교훈이죠. 방법으로서의 교훈이기도 하고 마음가짐으로서의 교훈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쓰신 다음에 일기에다가 제일 마지막에 선언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위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야? 라고. 다음에는요, 우리 타스크 실패, 그러니까 1년에 서너 개 하는 과제에 실패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완전히 실패한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실패한 경우도 있어요. 이 모든 거를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 과정에서 어떤 큰 영역에 실패한 거, 목표 실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실패 이력서를 쓰시기를 권해요. 이 두 가지 실패에 대한 실패 이력서는요, 보통 우리가 쓰는 이력서 있지 않습니까? 그 이력서 양식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쓰는 이력서이기 때문에 서식에 맞춰서 자기 이름도 쓰고 주소도 쓰고 이런 형식을 한번 갖춰보시면 나름대로 어떤 진지한 대응을
유도한다든지 뭐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력서 본문란에 여러분들 이력서 쓰실 때 많이 해보셨겠습니다만 리스트 형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리스트 형식으로 실패의 이름을 쓰시고요. 제가 권하는 것은 부제를 달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패의 내용이 표출될 수 있도록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리스트를 한 좌단의 반 정도나 3분의 2 정도 쓰시고요. 오른쪽에 그 실패의 원인,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간단하게 키워드로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의 방향도 같이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리스트를 쓰되 실패의 내용, 그리고 원인, 변화의 방식을 간단하게 쓰시는 거예요. 길게 쓰시는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를 쭉 쓰신 다음에 제일 밑에다가 뭐라고요? 실패 이력서를 종합해 볼 때 내가 이 실패를 자양분으로 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가는 것이 좋겠어? 그것을 해가려고 할 때 이 실패 이력서의 교훈을 생각해 보면 이런 점을 주의하거나 또는 이런 나의 특성을 더 살려서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일종의 종합 분석의 내용을 이력서 제일 하단에다가 정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글로 쓰셔도 좋고요. 동그라미 대시를 이용해서 분석적으로 키워드 위주로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시행착오에 의한 실패들이 일단 마음속으로 정리가 돼요. 이 이력서를 씀과 동시에 이것은 그냥 내가 실패해서 내팽겨쳐진 상태가 아니라 이 실패가 내 인생의 자양분으로 작용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뭉글뭉글 생긴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이력서를 씀과 동시에 스스로에게 위안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시행착오를 그냥 시행착오로 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종합 분석해서 앞으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갈 때 아주 중요한 전략 방향이라든지 내가 힘을 쏟아야 될 어떤 포인트라든지 내가 활용해야 될 나의 능력이 무엇인지라든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준답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건 다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용기 있게 실패에 직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실패 이력서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의 일상에 도입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좀 독특한 제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팁들이 또 있을 겁니다. 적극적인 지혜 나눔을 댓글을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